연수 같은 놈이. 그걸 쪼개서 이빨로 또 쪼개서 또 먹어? 아니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우. 이 조윤하고 이 신호와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은 금요일날 오면은 죽통을 3번씩 때려야 되겠지? 어? 쳐 자는 새끼들 그냥. 아휴, 연수 같은 놈들. 자, 우리 교재 꺼내시고 오늘 요거 해야지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신줄 똑바로 챙기고 잘들 듣도록 하세요. 우리 저번에 그거 뭐야 일반항하고 합형식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들 기억나시죠? 이게 모르는 척들 하는 거예요? 어? 와. 그거 지금 수업 시작했는데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장난해? 이것들 미쳤나 진짜? 정신 좀 챙겨 이 새끼들아. 아, 무슨 유치원생들이야 진짜. 다른 친구도 수업 방해돼요. 그냥 수업할 거예요.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8시 정확하면 무조건 수업합니다. 뭔 사정, 개소리 하지 마세요. 교재 없는 친구 때문에 수업 멈추고 교재 복사를 안 갈 거예요. 챙겨오세요. 왜 똑바로 하는 애들이 피해를 봐야 돼? 지금부터 207번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걸 공식 위주로 푸시는 분들은 전멸이에요. 다 틀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비수학을 그냥 공식 쭉쭉쭉 써갖고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뇌를 비우고 수학을 푸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지금 3항하고 몇 항이야? 4항이야. 2개씩 묶였지? 2개 묶인 상태에서 답이 20이야. 그러면 일단 이건 좀 이따 보고 얘를 보세요. A3이 A9로 가려면 공비 몇 번을 곱해야 되냐면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6번을 곱해야 돼. 마찬가지야. A4가 A10이 돼주려면은 공비 6번을 곱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여기에다가 공비 6번 곱한 답이 얘야. 답이 뭐냐 그러니까 20 곱하기 R 6제곱이에요. 그걸 말뜻을 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볼까? 이 새끼는 뭐냐 그러면 위에 거 기준으로 보면 A3이 A5로 갔어. R 제곱 곱해야 되고요. A4가 A6으로 갔어. R 제곱 곱해야 돼요. 결론은 이 아이의 이름은 20R 제곱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20R 4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다 썼는데 안 풀려. 뇌를 비우고 손가락으로 푸니까 못 풀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열을 어렵다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수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푸는 애들은 저주스러운 단어 다 틀려. 푸는 게 선생님 저 앞에 거 더 힘든 것 같아요. 딱 그 이유가 뭐냐. 손으로만 풀어서 그래. 손으로만 풀면 수열 되게 어려워요. 계산 봐봐. 이거 만약에 그냥 푼다고 생각해봐. 이게 AR 6승, AR 7승이야. 너네 AR 7승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못 풀지.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얘랑 더한 게 얘야. 일단 20씩 약분시키면 R제곱 플러스 R 4제곱이 6이에요. 그럼 내가 R제곱을 하나의 뭐 T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얘는 뭔데요? T제곱. R제곱을 T로? 그럼 얘는요? T.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t값은 2 아니면 마3인데 어떤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죠. 제곱한 게 마3이 나오겠니? 제곱한 게 마3이고 허수직은 실수가 아니잖아. 그거 아니겠지. 뭐예요? 이겠지. r 제곱이 2야. 그런데 r은 몇 승이야 이건 지금? 6승 아니야? 제곱 몇 번 곱하면 돼? 3번이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8. 8 곱하기 20이니까 160. 바로 끝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푸는 애들은 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 한 문제당 다. 그러니까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20초. 동그라미. 다음 문제. 20초. 동그라미. 이러고 넘어가는데 손가락으로 푼 새끼는 10분 동안 봐. 안 풀려. 10분 봐. 안 풀려. 그러니까 생각해서 푸는 애들은 한 페이지 6문제 푸는데 2분 걸렸어요. 다 맞아. 손가락 푸는 새끼는요. 선생님 페이지당 1시간씩 해서 2페이지밖에 못 풀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 짓거리하고 하고 다 틀렸어요. 딱 그렇게 나뉜다니까. 제발 얘기하는데 손가락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니까. 문제 상황부터 먼저 이해해 놓고 그리고 푸는 연습을 자꾸 보통 때 하셔야 시험장 가서도 해요. 보통 때 맨날 손가락으로 푸니까 시험장 가서 손가락으로밖에 못 풀고. 그게 풀려? 안 풀리지. 그러니까 한 10번쯤만 넘어가면 15번 정도 되면은 손도 못 대고 뒤에는 다 버리고 앞에도 몇 개 풀어도 틀리고 그 점수대가 50점, 60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정해진다니까 공부 방법이.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하나를 보통 때 풀 때 숙제할 때 제발 생각하고 풀어. 뇌 비우고 손가락 풀지 말고. 귓구멍에다가 뭐 꽂아놓고 공부하는 새끼들 있지. 수학 풀 때 음악 들으면서. 미친 거예요. 습관 진짜 거지 같은 거야. 그거는 최악. 그 아이는 그거 못 버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어떤 과목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니네는 알잖아. 생각해야 되는데 음악 들어? 미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고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푼다라는 건 손가락으로 풀었다는 얘기 반증이야 그냥. 뇌를 안 쓰고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 손가락으로 푼 거죠. 그렇게 100년 공부해봐야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성적 안 나와요 그러면. 수학을 푸실 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집중을 하고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할 시간에 음악 쳐듣고 앉아있으니 되겠냐고 그게. 일단 귓구멍에다 뭐 꽂은 새끼들을 그냥 달길까지 주는 거야. 꽂지 마라 귓구멍에다가. 아니 그냥 매 순간이 장난이고 매 순간 진지하지않아 사람들이. 뭘 해도 진지하게 해야지. 차라리 할 때 확 진지하게 하고 쉴 때 확 쉬고. 이거는 뭘 맨날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바쁜 척은 겁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심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과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결과가 안 나와.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답은 거기 다 있어. 내가 개개인 보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막 잔소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나 봐 그거를. 얘기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해줘도 못 들어. 결국은 못 고치시면 고3 때까지 바뀔 게 없을 거고요. 성적도 안 나올 거고요. 대학도 힘들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자꾸 고치세요. 당장 안 돼도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자, 저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이 돼야 될 부분은 사실은 원리합계라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계남고는 일단 나왔어요. 저는 계남고 작년에 원리합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계남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출제는 보통 해요. 근데 좀 쉽게 하는 학교가 있고 어렵게 하는 학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안 갈게요. 왜? 그런 학교는 부천에 몇 개 없더라고. 그 정도까지 가는 학교들은. 부천에서 출제하는 학교들을 보면은 원리합계에서 그냥 기본 예금하고 적금 2가지밖에 안 나와. 원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데 그 계산 방식이 좀 어렵거든. 근데 그거는 부천시에 출제해놓고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두 개밖에 안 해. 근데 지금 내가 뭐 예금, 적금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시고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공식만 대입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공식만 갖고는 안 풀려요. 상황을 이해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항상 다 맞으려면 상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지? 뭣도 모르는데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다 뽑으려고. 그게 쉬운 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근데 안 그러는 경우들도 있다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 주지? 이자를 주지.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방식 자체가 부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금이라고 하는 건데 잘 들어. 예금하고 적금 차이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용어들은 잘 모르더라고. 문제에서 그러면은 예금이라고 나와, 적금이라고 나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 뜻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하자.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집어넣고 더 이상 집어넣지 않는 게 예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로또에 당첨됐어. 100만 원. 팍. 근데 저기 주원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쓸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되면 그때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을 딱 은행에 넣어놓는 거야. 2년 동안 묵히는 거야. 그럼 얘는 예금이냐 적금이냐? 이게 예금이야. 한 번만 딱 넣고 더 이상 안 넣는 거야. 그럼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적금은 예금의 합이에요. 뭔 개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지? 매달 10,000원씩 넣겠다. 이번 달도 10,000원 집어넣고 다음 달도 10,000원 집어넣고 그 다음 달도 10,000원 집어넣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씩 봤을 땐 다 뭐냐? 예금인 거야. 첫 번째 달에 10,000원이라는 돈만 딱 집어넣은 거잖아 지금. 두 번째 달엔 10,000원만 딱 집어넣은 거잖아. 그 각각은 뭐라 불러줘 우리는? 예금이라 불러주지. 그 예금을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적금이라고 하는 거야. 적금. 일단 얘는 됐지? 그러면 저 예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뭐가 있냐? 단리법이라고 있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복리법이라고 있어. 여러분들은 뭐 은행에 가더라도 저런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을 텐데 은행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종이들 이렇게 접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접어놔갖고 이렇게 접어놔갖고 막 앞에 적혀 있어. 뽑으면 예금 안내, 적금 안내 있거든. 거기에 보면 어떤 상품이든 아래쪽에 단리 몇 퍼센트, 복리 몇 퍼센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뭐예요? 그걸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야. 일단 전체 흐름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수학은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시지 말고. 제발. 자, 그럼 단리라는 거는 뭐냐?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단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효은이가 혜린이 갑자기 야, 나 3만 원만 빌려줘 그런 거야. 오늘 살 거 있는데 까먹고 안 사갖고 왔어. 3만 원을 빌려줬어. 그랬더니 이제 효은이가 야, 이자 내놔. 이러는 거지. 친구끼리 뭐예요?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원래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자 얼마인데? 1,000원. 1,000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자고. 하자고 약속을 했어. 혜린이가 빌렸어. 자, 그럼 3일 있다가 돈을 갚았어. 그럼 넌 얼마나 갚아? 33,000원. 그게 단리야. 무슨 얘기냐면 단리라는 것은 한 번 이자를 뭐 3번, 3일 동안이야. 곱하기 3. 5일이야. 곱하기 5. 그냥 원래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또 하나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복리법이라고 그랬지? 복리는 뭐냐면 원리 합계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거야. 원리 합계가 뭐예요? 그냥 그 이름 안에 다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원금과 리, 이자의 합계야. 알겠어? 자, 우리 효은이는 그래서 1,000원씩만 받고 3,000원 딱 끝내. 자, 더 무서운 애가 있어. 누구냐? 최주원. 최주원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알아야 돼. 10만 원을 빌려주는데 하루 이자가 10%래. 하루 이자가. 그럼 다음날 갚으면 얼마 갚으면 돼?
11만 원을 갚는 거야. 알겠어? 이번엔 효은이가 돈을 빌렸어. 10만 원 빌렸어. 3일 있다가 넌 얼마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주원이 계산법은 달라. 어떻게 하냐? 자, 10만 원을 빌려줬어. 하루가 지났지. 그럼 얼마가 됐냐? 원래 10만 원에 이자 만 원, 11만 원이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은 11만 원에 대한 10%, 11,000원이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날은 얼마를 내야 되냐? 12만 1,000원을 받아요. 1,000원까지 다 받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 3일째. 12만 1,000원에 대한 이자 12,100원이. 그럼 다음날 되면 얼마가 되냐? 13만 3,100원이 돼. 그러면 단위로 따지면 얼마야? 13만 원이었지. 그지? 복리로 따지니까 얼마가 됐어? 13만 3,100원이었지. 복리가 더 크죠. 그럼 당연히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니네는 안 물어보지. 왜?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은행 가면 그러면 바보예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으면 당연히 복리로 그러면 들어야지. 이자 많이 주는데 은행이 병신인 줄 아니? 그래서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단리 상품은 연 4%, 복리 상품은 연 3.5% 달라. 그럼 지금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계산을 해봐야 돼. 뭐냐면 기간이 짧을 때는 단리가 더 유리해요. 한 번에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기간이 길잖아. 복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사실은 니네가 할 필요는 없어. 왜? 창구에 가서 예금통장 만들 때, 적금통장 만들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물어봐. 가입은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뭐 1년 하실 거예요? 몇 년 하실 거예요? 길잖아. 그럼 그럼 복리가 더 유리해요. 복리로 하세요. 라고 창구 직원이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지 말아야 돼. 왜요? 자꾸 다 얘기해 주니까 대가리를 안 굴려. 지가 계산해야 되는데 말이야.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AI. 뭐 모르겠으면 물어봐. 야, 챗GPT, 이거 뭐야? 그럼 지가 막 얘기해. 그러니까 뭘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세상이 좋아질수록 니들은 멍청해진다니까. 생각이 없어져.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니네 세대는 AI 세대가 맞거든. 생각이 없는 애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없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니네가 성인이 돼서 44, 50세 되잖아. 1%의 상위계층과 99%의 천민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1%가 누군데요? 리딩클럽들. 머리를 쓰는 애들. 나머지는요. 뭐 저기 일론 머스크 얘기하잖아. 생산성이 좋아져서 니네 가만히 있어도 돈 준다. 그게 뭔 줄 알아? 노예처럼 살란 얘기야.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 걔들이 돈 주니까 난 잘 살겠지. 그거를 선진국들은요,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진행을 했어요. 제가 1998년도에 호주를 갔어요. 호주에 갔는데, 교환학생으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는 봉급이 한 40만 원 정도 됐을 때야. 한 달 봉급이. 엄청 쌌어요. 그때 호주가 한 달 봉급이 120만 원 정도 됐어요. 엄청 높죠? 한 3배쯤 됐어. 근데 뭔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학교 저기 하고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그때는 일을 보러 다녀보면은 아니 젊은 애들이 19살, 20살짜리 새끼들이 펍이라고 그러죠. 맥주 먹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아침 11시, 12시부터 술만 처먹어. 맥주만 먹는 거야. 저 새끼들은 뭐지? 궁금해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물어봤어. 교수님한테. 아니, 저번에 보니까 근데 걔가 한 명이 아니라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아니 젊은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먹고 있던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호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20살이 됐어. 근데 얘가 돈을 못 벌어. 나라에서 최소의 먹고 살 수 있는 건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대졸 초임이 120만 원 정도 하는데 20살 새끼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요. 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그럼 이 새끼들이 뭐 하냐? 그 100만 원을 평생 받아 처먹고 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쓰레기예요.
그걸 다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애가 되게 많았다. 호주는 지금도 그게 사회적 문제로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보장이라는 것과 그런 부분에 이제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지. 사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사냐? 잘 못 살죠, 당연히. 최하층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너네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나중에 나이 저기 지나면은 그거 처먹고 하층민으로 살라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야. 그러면 위쪽에 1%는 얼마 버는데요? 한 달에 1억씩, 2억씩. 그럼 비교가 안 돼. 딱 나뉜다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생각 있고 위쪽에 있는 애들이 되냐?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레로 사냐? 그게 나뉘어지는 게 지금 니네 세대야. 니네는 진짜 무서운 세대되니까. 우리 때하고는 또 달라.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차피 돼지 있어도 괜찮아. 나 그때 죽었을 거야 벌써. 니네가 한참 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니네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진짜로 내 없이 살지 말라고. 내 없이 살아가면 니네는 벌레 취급받아. 니네 세상은 진짜로. 더 심해 지금보다. 어중간한 게 없는 거야. 정말 리딩이 되든지 그냥 벌레로 살든지. 알았지? 진짜야. 니네 잘 생각해봐. 니네들 생각을 가져보면 알 거야. 이런 세상인데 어중간히 알아. 쓸데가 없어. 그런 인간은. AI가 다 해주는데? 제가 한참 AI 막 그 할 때 여러 개를 좀 공부를 많이 해봤어.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집 애들도 나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고 이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해보다 보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야.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리딩 클럽으로 살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밥벌어지가 돼가는 거야. 너네 보면은 뭐 과제할 때 챗GPT 가지고 행복해요. 그거 행복해 할 게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밖에 못하는 애들은 뭐 이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도태되게 돼 있어. 자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개무시당하고 삽니다. 갑자기 얘기 왜 나왔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지?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복리의 무서움이 뭐냐면 맞아. 그거 생각 없이 산다. 그거 얘기한다. 진짜. 복리의 무서움을 알려준 책이요. 사실은 기원전에 있는 책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은 있을걸? 탈무드라고 들어봤어?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성경처럼 내려오는 책이죠. 선조들의 지혜라고 그래서 후손들이 다 읽고 같이 보는 책.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자 계산이 나와요. 그 당시부터 복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 유대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적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뉴욕 맨하탄에 제일 비싼 건물들 있잖아. 전체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말이 안 돼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유대인 보면 뭐가 나오냐 탈무드에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바로 뭐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아먹는 구조야. 그래서 유대인 애들은 어떻게 상속을 하냐면요. 내가 할아버지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누구한테 주지? 자식한테 주지. 돌아가실 때. 그지? 유대인은 자식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 주냐면 손주, 손녀, 손자, 손녀한테 줘요. 대신에 조건도 달아. 내가 죽거든 쟤한테 주는데 30년 동안은 건드리지 말아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야.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야 10억을 딱 물려주고 가셨어. 큰 돈이지. 근데 30년 동안은 건드리지 말래. 그럼 그 10억이 얘가 실제로 나이가 이제 40, 50대 30년 지났어. 70억, 80억이 돼 있어. 그럼 얘가 또 70억, 80억을 손녀한테 물려줬어. 그럼 그게 또 30년 지나잖아. 200억, 300억이 돼 있어. 근데 그냥 10억을 줬어 봐. 쓸 거 아니야? 사라지는 거지.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 니네 보고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복리 계산하는 게 그만큼 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부터 배울 게 그 중요한 복리를 배우는 거야. 근데 졸려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출발할 테니까 잘 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 10%다. 이걸 단위로 계산하면 10,000원에 10% 첫날 1,000원. 두 번째 날 1,000원.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원래 10,000원에다가 1,000원, 1,000원. 2,000원이지? 추가시켜서 끝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세요. 원래 원금을 A라고 합시다. 한 번 이자율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10%면 0.1이고요. 1%면은 0.0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한 번의 이자는 뭐냐? 얘랑 얘랑을 곱하시면 끝나요. 이게 한 번의 이자야.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한 번의 이자가 나오는 거야. 1%다, 10%다. 그럼 10,000원이었으면 1,000원이다, 100원이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N번 동안이다. 곱하기 얼마 시키면 되냐? 그러면 원래 원금은 A고 이자가 이만큼이다 보니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리합계라 불러주는 거야. 단리법 형식에서의 원리합계는 원금 A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R 곱하기 횟수 N이 돼버립니다. 됐어? 자, 그럼 복리법은 어떻게 되냐? 가겠습니다. 정신줄 똑바로 챙기세요. 자, 처음에 똑같이 A예요. 한 번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 이만큼이 붙어요. 복리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 원리합계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랬지. 그러면 하루 지난 다음에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냐? 이게 돼버려요. 됐어? 하루 지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날에는 원래 원금이 이 새끼. 얘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준 게 이자야. 이거는 첫날 원리합계. 그러니까 첫날은 똑같지. 단리법, 복리법. 왜? N 대신에 1이 주보라면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두 번째 날은요. 이 형식은 계산하시면요. 똑바로 봐.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못 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앞에 거 1이고요. 뒤에 거는 R이에요. 결론만 얘기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뭐가 되냐? 제곱이 돼요. 됐어? 세 번째 날이야. 세 번째 날은 원금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어. 그럼 이자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R을 곱해주면 그게 이자야. 이걸 더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제곱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 묶어보세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R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결론은 뭐하고 똑같냐? 3습니다. 그래서 복리법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총합이 아니라 한 번만. 한 번만. 이 복리법 계산, 단리법 계산이에요. 이해는 다 됐지?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예금 한 번짜리. 이제 적금에 들어가.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저거 왜 한 거예요? 저게 뭔지를 모르면 얘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 복리법만 갖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건 두 개를 왜 설명해 줬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얘를 생각하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10,000원인데 한 번 이자가 1,000원이야. 야, 세 번 안 주면 얼마 줘야 돼? 13,000원이요. 그건 단리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단리법은 실제로 시험에 안 나와. 다 우리는 복리법만 나와. 알겠어? 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이런 용어도 아직까지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수불은 이자 입금을 언제 시키는 거냐? 매월 초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불은 매월 말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표를 만드는 연습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냐, 이거를 스케줄표라고 불러주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 혜린이가 적금을 들었어. 매월 초에 10,000원씩
10달 동안 놓았다고 생각합시다. 자, 잘 들어. 언제 할 거냐면 1월 1일 날 10,000원을 입금을 시키고요. 2월 1일 날 10,000원을 입금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10월 1일 날 10,000원을 입금을 시킬 거고요. 언제 찾을 거냐? 10월 31일 날 찾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이제 기수불이라고 해. 수가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초에 집어넣는 형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계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저는 월 이율 1%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이율 1%야. 똑바로 잘 봐.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왜 등비수열 단원에 나오는지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이게 등비수열이 왜 나와야 되는지. 등비수열 활용 문제의 첫 번째가 원리학기란 말이야. 왜 그거 나와야 되냐? 1월 1일 날 10,000원을 입금을 시켰어. 그러면 이 10,000원을 이것만 생각해. 딴 거 보지 말고. 10월 31일 날 찾고 싶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묶여둔 거냐면 만 10개월 동안 묶여놓은 거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게 아니지. 10월 31일까지가 꽉 찬 10달이야. 그럼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아야 되겠어? 10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저 금액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 R이 내가 뭐랬지? 1%를 했지? 0.0에 몇 승? 10승. 하나만 얘기해 줘. 내 말 이해되냐? 두 번째. 요 10,000원은 어떻게 되는데? 얘는 2월 1일에 집어넣지. 얘가 꽉 찬 10달이면 얘는 꽉 찬 몇 달이겠어? 9달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데요? 얘는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01의 후승이 되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10월 1일 날 10,000원이요. 10월 1일 날 돈을 집어넣어서 10월 31일이 됐어. 딱 한 달이 찼지. 한 달치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바로 뭐냐? 10,000원 곱하기 얼마가 돼줘야 돼? 1 플러스 0.01의 1승이 되는 거야. 이것들의 총합이 바로 뭐냐? 적금의 총액, 원리 합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원금과 모든 이자를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걸 잘 봐.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다음 넘어갈 때마다 같은 수식 뭐하고 있어? 곱해주고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얼마씩 곱해주고 있어? 1 플러스 0.01씩 곱해주고 있잖아. 1.01씩.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공비가 되는 거야. 우리 또 아양이 졸린다. 아이고. 이거 졸리면 답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 틀리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등비수열 합으로 푸는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야. 그저께. 등비수열 합 공식은 R-1분의 공비-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공비가 이 새끼라니까. 얘 마이너스 1이니까 0.01분. 됐어? 초항은요? 요게 초항이다. 이게 초항. 공비는요? 1.01에. 몇 승이요? 10승. 10개잖아. 마이너스. 이게 원리합계예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뭐가 주어지냐. 1.01에 10승은 얼마다 줍니다. 뭐 1.8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집어넣고 계산 맞춰주면 끝나요. 이게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지금 한 건 기수불. 이해됐어? 똑같은데 매달 말에 돈을 집어넣는 걸 우리는 기말불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이거는 설명을 아직 안 했어요. 자, 필요한 거 빨리 적으시고요. 저까지 설명하고 저희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했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건 최대한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면 그 못한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린 거 기수불, 기말불 2개 설명했고요. 단리법, 복리법 2개 설명했고요. 복리법에서 적금 계산할 때 앞에 건 예금, 요런 방식은 예금이고 이게 적금이었어요. 두 가지 방식이 기수불, 기말불. 그 중에 저는 기수불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만든 표가 스케줄표라고 하는 건데 저걸 많이 그리셔야 안 외우고 잘할 수 있고 문제가 바뀌어도 잘 풀 수 있어요. 저걸 못 외우시, 저거 이해를 못 하시고 표를 못 만드시면 매번 여러분들 외워야 돼. 조금만 바뀌면 다 돼.
공식 외워서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와도 다 풀립니다. 자, 왼쪽부터 얼른 써주시고. 형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해됐어? 종이도 잘 이해됐어? 왼쪽 거 지워도 될까요? 예금 쪽. 예금 쪽은 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예금 쪽 다 지우고. 기수 기말불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문제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들은 다 쓰셨나 이제? 왼쪽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설명. 이번에는 기말불로 입금했을 때 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불은 뭐냐? 매달 또는 매년 말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말 31일 날 입금시키고 2월 28일 날, 2월 마지막 날 입금을 시키고 3월 31일 날 마지막 날 입금, 매달 말일 날 입금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10월 31일까지 마지막 날 입금을 시키고 바로 10월 30일에 돈을 찾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10월 31일에 10,000원을 집어넣었어. 아침에.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다 돈을 다 찾을 거야. 그러면 물어보자. 효원아, 은행에서 너 10,000원 집어넣은 거 1시간 있다 한 달씩 이제 줄까 안 줄까? 만약에 주면요, 저는 여기 있지 않아요. 은행에서 그냥 계속 돈만 넣어요. 그러면 1시간 만에 한 달씩 줘. 좀 이따 또 줘. 나 아마 3년 지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돈보다 내가 많이 갖고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은행은 병신이 아니야.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럼 뭐 어떻게 돼? 그냥 10,000원. 그냥 10,000원. 왜? 하루 단위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1시간에 갖고는 이자를 안 주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10,000원.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봐. 9월 30일 날 역시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10,000원 입금시키거든. 이게 사실은 딱 한 달만큼 지난 거야. 9월 30일하고 10월 31일이면 딱 한 달이잖아, 이게. 한 번 이자를 주는 거죠. 똑같이 월요일 1%라고 잡아주면 이게 10,000 곱하기 1 플러스 0.0이다. 자, 같은 원리로 볼게. 제일 마지막. 이 10,000원.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월 31일부터잖아. 그러니까 1월달 한 달 이자는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0,000 곱하기 1.01에 10승이 아니라 9승이 돼. 1월달 한 달 이제 못 받을 거 아니야. 1월 30일로 쓰니까. 한 번 더 주니까 9번밖에 못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것들의 총합이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초항이 10,000원. 됐어? 공비가 1.01. 개수요. 9개네. 10개 줘. 10달 놓는데. 그러니까 초항이 바뀐 거야.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초항이 이 새끼고 얘는 초항이 이 새끼야.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한 개수나 공비는 바뀌지 않아. 뭔 바뀌어? 초항만 바뀌는 거야.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 할게. R이 이 새끼 공비잖아. 얘 마이너스 1분의. 그래서 0.01분의. 초항 10,000만 갖고 가. 아까는 10,000 곱하기 1.01이었잖아. 10,000만 갖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공비 1.01에 10승 마이너스. 차이점은 요거 한 번 더 곱하냐 안 곱하냐 차이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 저걸 우리는 뭐라 불러주고? 기수불.
얘를 기말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됐냐? 일단 저거 활용포까지 딱 할 거야, 제가. 저걸 알 수 있어야 여기 있는 문제들이 풀려요, 이제. 이번 숙제는 201번부터고요. 아직은 적응이 좀 덜 돼서 힘드실 수 있어서 많이 안 내드립니다. 딱 50개만 내겠습니다. 50개만. 201부터 250번까지가 숙제예요. 201부터 250까지. 제가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풀지 않았어요. 아까 하나만 보여드렸고 시켜볼게요. 잘 못할 수도 있긴 있는데 시켜보고 부족한 것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활용이 되고 바뀌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표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던 스케줄 표가 이해가 돼야 돼. 자, 하나만 같이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 교재 꺼내주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다 꺼내셨던 분들은 몇 번을 볼까? 217번 하나 같이 구경하도록 할게요. 그 책 안 갖고 온 두 명 아주 그냥 해도 아니고 진짜. 제가 저번에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오늘 요거 질문 받고 등비수열 마저 설명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교재 갖고 와야지. 217번 뭐냐? 이거예요. 연이율, 1년마다 이율이 3%. 실제로 지금 은행 가면 거의 대부분 저래요. 이거고, 복리로 매년 초에 50만 원씩 입금을 시킨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몇 년 동안? 9년 동안. 입금시켰을 때 9년 말에 원리합계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단 조건은 1.03의 구승을 1.3으로 계산하랍니다. 자, 봐봐요. 너네는 저렇게 나오면 어디서 주워들은 공식 갖고 그냥 갖다 대입할 생각. 제가 일부러 지금 공식을 안 적어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냐면 그 공식만 알려주잖아. 너네가 앞뒤 상황 다 이해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숫자만 누르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짜 똑같이 나오면 맞는데 조금만 상황이 다르게끔 주잖아. 그럼 못 풀어. 그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니들 친구들 중에 니네 학교 우리 250명이야. 내가 예상할 때 30명, 40명 제외한 나머지 210명, 20명 다 그렇게 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바뀌게 내면 한 명도 못 맞아. 걔들만 맞아. 딱 30명 애들.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거든. 들어봐서 알잖아. 이게 지금 앞뒤 상황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할 테니까 잘 봐.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저 하듯이 하자. 나 봐. 표를 만들랬지. 근데 이거는 매달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야? 매년 집어넣는 거지. 언제 집어넣을 거냐? 연초에. 이렇게 합시다. 올해가 몇 년이야? 올해가 몇 년이야? 2026년이지. 미리 할게 내가. 2026년 1월 1일 날 얼마를 집어넣냐? 50만 원을 집어넣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다음 년이요. 다음 년이면 2020 몇 년이 되겠어? 7년이겠지. 1월 1일 날 또 얼마를 집어넣어요? 50만 원을 집어넣는 거야. 됐어? 이게 만약에 10년이면요. 이쪽이 3035년이 되면 10년이야, 그게. 9년 같은데. 손가락으로 세봐. 26, 27 해봐. 35가 1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9년차야. 안 믿겨요. 너 해봐. 26, 27, 28, 29, 30, 31, 32, 33, 34잖아. 알았냐고! 언제 돈 찾아요? 돈 찾는 건
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의 말에 찾는 데지. 2034년 12월 31일 날 돈을 찾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 요 50만 원은 꽉 채워서 9년 동안 맡긴 거야. 꽉 채워서. 그럼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데요? 얘는 50만 곱하기 연이율이 3%래. 1 플러스 0.03, 1.04. 몇 승? 9승이 된 거지. 됐니?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제일 마지막 해. 처음하고 끝만 잘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해도 얼마를 입금시켜? 50만 원을 1월 1일 날 입금이 시켰잖아. 돈을 언제 찾아? 같은 년 12월 31일 날 찾지. 꽉 1년이 찼잖아. 그럼 얘는 뭐냐? 한 번만큼 이자를 주겠지. 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의 합이에요. 개수는 몇 개예요? 9년이니까 9개겠지. 답은요? 바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걸 이해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도 중요치 않다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이거 공비지. R-1분의 0.03분의. 왜요? 1.03 빼기 1이면 0.03이잖아. 조항이요. 조항은 얘기했지만 50만 곱하기. 쓰려고 바쁘지 말고 다 봐.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다음에 공비 1.03 몇 년? 9년이랬지. 9승 마이너스. 지금부터 이제 마저 계산을 해볼 건데 아까 줬죠? 그럼 얘가 얼마냐? 이게 1.3이야. 됐니? 어떻게 될 건데요? 봐. 1.3에서 1 빼주면 얼마냐 이게? 0.3인 거죠. 그러면 0.03분의 0.3이지. 10배예요. 이게 10이에요. 다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답은 얼마냐? 봐. 50만 곱하기 1.03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계산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50만 곱하기 10이면 얼마야? 500만이지. 그럼 공두 개를 일로 붙인다고 생각하면 5만 곱하기 뭐랑 똑같냐? 103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은요. 103 곱하기 5를 시키시면 5, 3, 15에 5, 1은 5. 뭐 한 거야? 됐어? 얼마예요? 515만 원. 자, 이 원금은 얼마냐? 원금은 50만 원씩 9번 넣었지. 450만 원이 원래 금액이야. 실제 그럼 이자는 얼마예요? 65만 원이 이자가 된 거죠. 내 말 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아까 봤던 게 지금 몇 번이라고 그랬어 내가? 217번. 문제 보시죠. 답은 3번. 515만 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안 지울 거야. 기다려. 기다려. 앞에다 봐. 자, 지금부터 문제 살짝 바꿀 건데 이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정답률이요. 진짜 맞은 애들은 10명 남짓이야. 풀어서 맞은 애. 물론 찌그러서 맞은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처럼 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틀려요. 근데 저는 맞았어요. 풀어서. 뭐 얘기할 거 없죠. 1등급이야 그러면. 자, 가볼까? 이해를 하고 수학을 해야지 암기식으로 100년 해봐야 수학은 늘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0만 원을 똑같아. 연이율 몇 퍼센트로? 3%.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잘 봐. 되게 신기하니까. 됐어?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봐. 똑같아. 매년 초 50만 원씩 50만 원씩인데 첫 해는 50만 원이고 첫 해는 50만 원이고 다음 해부터는 3% 증가된 금액을 입금을 시킬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첫 해에 낼 때는 50만 원이고 두 번째 해, 다음 해에 돈 집어넣을 때 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3% 증가된 금액을 입금시킨 거야. 그 다음에는요, 또 거기에 3% 증가된 금액. 계속 해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더 신기해, 이건 아까 거보다. 똑같은 원리로 2026년 1월 1일 날 50만 원을 입금을 시켰다. 됐어? 이번엔 두 번째. 2027년 1월 1일 날
얘의 3% 증가된 금액이면 50만 곱하기 1.03이 돼요. 됐어? 3년 후는 2028년에 1월 1일 날은 얘 다시 3% 증가된 금액 50만 원 곱하기 1.03의 제곱을 입금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해 집어넣은 건 2034년 1월 1일 날 입금을 시켰고 돈은 2034년 12월 31일 날 찾는다고 생각하자. 이 숫자는 내가 잡은 거지 그냥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해하려고 잡은 것뿐이야 지금. 이해됐냐? 자, 그럼 머리 쓴다. 지금부터 똑바로 봐. 이 50만 원은 이때가 되면 꽉 찬 9년이 됩니다. 그럼 몇 번 곱해야 돼? 9번 곱해야 돼, 이자. 그럼 바로 얼마인데요? 이 새끼가 50만 곱하기 1.03의 9승이 된 거예요. 됐어? 똑바로 봐라. 그럼 이 금액은요? 이 금액은 이게 9번 이자잖아. 1년 뒤에 놓지. 주원이 몇 번 이자부터 오르면? 8번. 8번이라는 건 얘에다가 1.03에 8승을 곱하는 거야. 8승을 곱하는 거야. 근데 벌써 몇 개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지. 같은 금액이다. 이해됐어? 세 번째 입금한 금액이 이게 세 번째 입금한 금액이야. 근데 이 새끼는 몇 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9번, 8번, 7번 붙는 거지. 그럼 7승이 될 거 아니야, 곱해주는 게. 답은 똑같아.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이제 마지막 간다. 이게 첫 번째 금액, 얘가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금액이잖아. 9번째 금액은 입금할 때 50만 곱하기 1.03의 8승을 입금을 시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몇 번째가 붙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 번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답은요? 똑같아요. 다 9승. 그럼 답은 뭔데요? 답은, 전체 답은 이건 등비술 합이 아니야. 50만 곱하기 1.03의 9승에다가 몇 개 곱해요? 9번이잖아. 9가 답이야. 이거는 얘가 얼마고요? 1.3. 그냥 계산해 주면 끝나는 거야. 1.3 맞지 아까? 1.3. 그러니까는 공식을 외워서 푼 새끼들은 이 문제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대입한단 말이야. 그게 아닌데도. 답이 달라지거든. 그걸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거야. 혜진 양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다 이해됐어? 그래서 그 스케줄표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오늘 보시면서 이해 잘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눈을 딱 보니까 지금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문제 푸시면 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동영상 보시고 이해 충분히 한 시점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문제가 맞지. 그냥 복습도 안 하고 풀잖아. 못 맞아. 아마 그 말로 나와 있는 원리학계 문제 나오는 족속 다 틀릴 거야, 그러면. 알겠냐? 복습하고 할 거지? 꼭이야. 유리비도 마찬가지야. 그냥 풀지 말아. 꼭 복습하시고 진행하세요. 유진 너도 해야 돼.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번에 배웠잖아. 저번에 배운 거와 이거 한 거 합쳐서 푼다고 생각하고 자꾸 해야 돼. 다 못 풀겠어요. 다는 못 풀어도 돼. 풀 수 있는 거 계속 자꾸 늘려야 돼. 그래야 시험 볼 때까지도 할 수 있지. 언제까지 저는 안 해봤으니 그러면 계속 못해. 할 수 있는 거의 개수를 10개에서 10개 중에 1개 해요. 좋아. 그럼 다음번엔 2개, 3개. 늘어나야지. 계속 똑같은 데 하면 안 돼. 규리 A 할 수 있겠어? 어려워 뒤지겠어? 복습해. 복습 안 하시면 이거 이해 못해요. 어렵다니까. 원리학계를 원래 애들이 쉬워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힘들어 하는데 계난고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나와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계난고는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명고, 심원고, 원미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산고는 몰라요. 확인해봐야 돼. 왜? 난 독산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들은 매년 보기 때문에 매년 알아. 고생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금요일까지 숙제 똑바로 잘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 됐어?